심박동 소리 쿵쿵 아주 느리게 그 위로 날카로운 이명 소리 삐가 겹치며 시작됩니다. 새벽 3시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시간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한다는 JH 대학병원 중환자실의 공기는 영안실의 그것보다 차갑고 무겁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려야 할 심전도 모니터의 기계음이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삐, 삐, 삐. 그 건조하고 비정한 소리만이 침대 위에 누운 한 남자가 아직 이승의 끈을 놓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지혁.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어 보였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에는 거대한 흉터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고성이가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덮기 위해 며느리 될 뻔했던 은호를 향해 서슬퍼런 칼날을 치켜들었던 그 순간, 은호의 비명소리가 공간을 찢기도 전에 먼저 몸을 던진 것은 지역이었습니다. 안 돼!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그는 자신의 뜨거운 가슴을 칼날 앞에 내던졌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끔찍한 파열음, 붉게 터져 나오는 선혈. 그 고통 속에서도 지역은 무너져 내리는 은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네가 아니라서. 그것은 바보 같은 남자의 마지막 고백이자 유언과도 같은 미소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신은 잔인했습니다. 칼에 찔린 외상은 봉합되었으나 그 충격은 지역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마치 주인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한 것처럼 지역의 심장은 풍선처럼 비대해져 더 이상 스스로 뛰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호흡은 목구멍 깊숙이 박힌 굵은 튜브와 억지로 피를 돌리는 에크모 기계에 윙윙거리는 소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둔 복도, 그곳에는 세상이 무너진 풍경이 있습니다.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과 어머니 조옥래, 평생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정직하게 살아온 그들에게 아들 지역은 가난 속에서 피어난 유일한 꽃이었습니다. 그 늙고 병든 부모가 지금 병원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상철은 지나가는 의사의 가운 자락을 생명줄인 양 부여잡습니다.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이 의사의 옷자락을 으스러지게 줍니다. 돈 때문입니까? 제가 집이라도 팔겠습니다. 아니, 제 장기라도 팔아오겠습니다. 제발 우리 지역이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제 심장을 꺼내주세요.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저 아까운 놈 죽게 두지 말고 늙어 빠진 제 심장이라도 가져다 쓰세요. 제발요. 아비의 처절한 절규가 복도를 울리지만 돌아오는 것은 의사의 건조한 대답뿐입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마음은 알겠지만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직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지역 환자에게 남은 시간은 오늘 밤뿐입니다. 사형 선고, 가난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신을 향해 저주 섞인 기도를 올리는 것뿐이라는 잔인한 현실. 그 시각 이 비극을 설계한 장본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성이. 그녀는 지금 VIP 병동의 안락한 소파에 앉아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처리됐어요. 지역이? 오늘 넘기기 힘들다네요. 하늘이 도왔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지역의 죽음은 그녀에게 비극이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 우진이가 JH그룹을 차지하게 될 완벽한 기회일 뿐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매만지며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악마조차 예상하지 못한 균열은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지하 2층 먼지 쌓인 기록실. 고성이의 딸 박영나가 떨리는 손으로 철제 캐비닛을 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의심해 왔습니다. 15년 전 죽어가던 오빠 박우진이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간 이식을 받고 살아날 수 있었는지 끼잉 마이너스 녹슨 경첩 소리가 비명처럼 울리고 영라의 손끝이 낡은 차트 하나를 건져 올립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를 넘기는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진실. 수혜자, 박우진 12세 공여자, 이은호 12세 관계, 비열연 고아원 입양 후 파양. 영라의 입에서 헛바람 섞인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단순한 입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육이었습니다. 엄마 고성이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고아였던 은호를 데려와 딸처럼 입히고 먹였습니다. 오직 싱싱한 간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수술이 끝나자마자 배에 흉터가 남은 어린 은호를 다시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엄마가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영나는 차트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자신이 누려온 호화로운 삶이 은호라는 한 소녀의 인생을 도륙낸 대가였다는 사실. 그녀가 느끼는 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자신의 혈관에 흐르는 피가 괴물의 것이라는 근원적인 공포입니다. 다시 새벽의 중환자실, 지역의 바이탈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삐삐삐삐. 혈압이 바닥을 치고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은호는 지역의 창백한 손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오열합니다. 오빠 안 돼. 가지마. 나 두고 가지마. 제발 눈 좀 떠봐. 의료진이 다급하게 뛰어오고 심폐소생술을 준비하는 절망적인 순간. 닫혀있던 중환자실의 자동문이 열리며 무거운 공기가 흘러들어옵니다.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와 JH그룹 비서실장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기적입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곳.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오는 이동 침대. 흰 천으로 덮여 있지만 침대 밖으로 삐져나온 손가락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옥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이름표가 클로즈업 됩니다. 기증자 박진석? 네, 박진석 회장입니다. 지역을 낳았지만 부정한 아버지, 평생 지역을 근본 없는 놈, 내 핏줄을 더럽힌 오점이라 부르며 경멸했던 남자.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그가 생명유지장치를 끄기 직전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비서실장을 통해 모든 진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과거엔 은호의 장기를 탐했고 이제는 지역의 목숨까지 끊으려 했다는 것을. 평생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었지만 가문의 가장으로서 그가 느낀 것은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부채감이었습니다. 유언장은 짧고 명료했습니다. 내 심장은 지역이에게 준다. 내 아내가 망친 생명 내가 살리고 떠난다. 우리 집안이 저지른 더러운 죄 내 목숨으로 씻고 간다. 이것은 부성애가 아닙니다. 사랑에서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해자 집안의 주인이 피해자에게 바치는 가장 처절하고도 끔찍한 속죄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가난한 아들의 몸속에서 자신의 심장이 뛰게 만드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사과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숭고한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병원 로비가 떠나가라 고함이 터집니다. 비켜! 당장 비키라고! 박 회장의 친아들 박성재입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와 핏발선 눈으로 의료진을 밀치며 달려옵니다. 미쳤어? 누구 마음대로. 내 아버지 심장이야. 절대 못 줘. 성재가 수술실 앞을 가로막고 악을 씁니다. 저딴 쓰레기한테 내 아버지 심장을 준다고? 차라리 갖다 버려. 태워버리라고.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아버지의 심장이 라이벌 지역의 가슴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치를 떠는 아들. 그때 성재의 바지가랑이를 잡는 손이 있습니다.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입니다. 평생 대기업 회장 아들 앞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던 흙수저 아버지가 성재의 구두 끝에 매달려 빕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제발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죽어가는 내 새끼,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제가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지지라면 짓겠습니다. 아비는 바닥에 머리를 지식입니다.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옵니다. 저거 놔. 징그럽게 진짜. 성재는 그런 상처를 매몰차게 걷어찹니다. 바닥을 구르는 늙은 아버지의 절규와 친아들의 표독스러운 저주가 수술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옥도처럼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의 붉은 등 온에어 램프가 켜집니다. 수술실 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두 개의 수술대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왼쪽에는 생을 마감하는 박진석 회장, 오른쪽에는 생을 갈구하는 이지혁. 차가운 메스가 박 회장의 가슴을 가릅니다. 평생 야망과 권력욕 그리고 오만함으로 뜨겁게 달궈졌던 심장이 적출됩니다. 의사의 손에 들린 붉은 심장.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립니다. 아주 느린 동작으로 그 심장이 지역의 텅 빈 가슴으로 이동합니다. 그 붉은 덩어리에는 박 회장의 60년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냉철한 이성,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죽음 직전 깨달은 참회의 감정까지 그 모든 에너지가 이제 지역의 혈관 속으로 침투합니다. 혈관이 하나하나 연결되고 멈췄던 피가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의료진들이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응시합니다. 1초가 1년 같은 정적 쿵!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그래프가 솟구칩니다. 쿵! 쿵! 심장이 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 지역의 심장 소리가 아닙니다. 더 묵직하고 더 거대하고 더 위압적인 박동. 마치 박 회장이 지역의 몸을 빌려 호령하는 듯한 강렬한 울림입니다. 지역은 죽음의 강을 건너 자신을 혐오했던 자의 생명력을 양분 삼아 다시 이승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목숨을 버렸던 지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존재가 눈을 뜹니다. 시간이 흐르고 중환자실의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시간. 지역의 얼굴 위로 빛이 내려앉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제거되고 미세하게 떨리던 속눈썹이 안정을 찾습니다. 옆을 지키던 은호가 숨을 멈추고 그를 바라봅니다. 오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역이 눈을 뜹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낯섭니다. 우리가 알던 은호만을 바라보던 순박하고 따뜻한 청년의 눈빛이 아닙니다.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차갑게 가라앉은 심연, 그리고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지역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왼쪽 가슴을 움켜줍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낯선 박동, 쿵쿵쿵. 그는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것이 누구의 심장인지. 지혁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그것은 살아났다는 안도감일까요? 아니면 복수를 위한 완벽한 무기를 손에 넣은 자의 섬뜩한 미소일까요? 지역의 내면 독백 박진석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듯 울린 박진석. 당신이 날 살린 건가? 아니면 나를 통해 돌아온 건가? 좋아. 당신이 준 이 심장으로 당신의 아내와 아들을 내가 직접 지옥으로 보내주지. 원수의 심장을 달고 깨어난 피해자. 이제 지역의 혈관에는 박진석 회장의 뜨거운 피와 냉혹한 본성이 함께 흐릅니다. 고성희와 박성재가 감당해야 할 공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가장 화려하고도 잔혹한 복수의 시간. 화려한 날들 46화. 그 핏빛 서막이 이제 오릅니다.